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이제 10월도 끝나고 어느새 11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11월 1주차 관심 테마 및 관심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다음 주 주식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 56,000명 이상이 구독을 하고 있는 대형 텔레그램,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뭐 하는 채널인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시간 뉴스를 주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중, 주식 장중, 그 다음에 장전, 장마감, 주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실시간 뉴스가 올라가는 그런 주식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 뉴스를 혼자서 간추려서 혼자서 그렇게 찾아보는 것은 조금 시간도 많이 들고 좀 까다롭고 힘들죠. 근데 이런 채널이 있다면 이 채널만 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뉴스는 어떤 것인지 어떤 뉴스를 봐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뉴스와 함께 뉴스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와 함께 관련주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만 하시면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영상 댓글로 고정을 해 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구독만 하시면 이 내용을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점 참고하셔서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11월 1주차 관심 테마, 관심 종목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정리하기 전에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이 해당 영상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종목 추천 느낌의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은 본인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언급드리는 테마와 종목들은 뭐 길게 보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1, 2주 단기 상승을 기대하고 정리한 관심 종목, 관심 테마입니다. 그래서 1, 2주 안에 뭔가 이 종목들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지금 영상 찍는 저놈의 관점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테마를 설명드리기 전에서 시장 상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주식시장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좀 소외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제 좀 하방 압력이 좀 많이 줄어들고 어느새 저점을 좀 잡아가는 모습인데 왜 소외장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시장 거래대금 때문입니다. 네, 지금 거래대금이 코스닥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5조대, 4조대 후반 이렇게 좀 터지고 있어요. 6조대도 잘 안 터지는 그런 시장 거래대금입니다. 이게 뭔가 와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장이 좀 좋았을 때, 흔히 말해서 좋았을 때 그때 거래대금을 보시면 20년도, 21년도겠죠. 그때는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보통 이제 10조대 막 9조대 후반 그리고 정말 좋았을 때는 10조대 후반 요렇게도 좀 터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래대금이 점차 줄어들더니 지금은 완전히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거래대금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도 정도로 돌아가면은 이런 장세, 이런 느낌의 거래대금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9년도에 코로나 장세가 시작되기 전에 4조대 초반 뭐 이제 3조 대 이렇게 터지던 시장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19년 정도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무래도 최대한 시장에서 관심받는 테마, 새로운 뉴스로 올라오는 강한 테마 위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스나 새로운 테마가 좀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종목들, 그런 테마들이 나온다면 그런 테마들 위주로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수가 좀 오른다고 해도 시장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려면 지금 주식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지금 매력도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없는 시장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속에서 테마를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준비한 테마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종목을 제가 좀 돌려보아도 마땅히 이거 다음 주에 꼭 봐야겠다 싶은 그런 테마가 좀 없더라고요. 그만큼 도저히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시장이다 라고 좀 저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상증자 테마를 한번 보실 텐데요. 무상증자 테마라고 하면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 무상증자를 최근에 한 종목, 그리고 무상증자를 할 것 같은 종목, 그러니까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이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어떤 뉴스나 재료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제 관점을 설명해주는 그런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너도 나도 무상증자 정말 호재 맞나요?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나쁜데 테마성 무증, 단기 급등락 속출. 이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 무상증자를 요구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좀 실시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월달 들어서 한 3회사 정도가 무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무상증자 테마가 여러분들 좀 본격적으로 움직였을 때 7월, 8월쯤에 이때는 무상증자를 한 기업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그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이런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무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이 기업도 무상증자 할 것 같은데 얘도 무상증자 할 만하지 않아? 이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의 수급을 받으면서 무상증자 테마가 좀 만들어졌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단기 호재로 여겨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뭐 재무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좋은 뉴스인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솔직히 고개를 좀 갸우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서 그런지 단기 급등락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무상증자 테마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시장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죠. 지금 뭐 저점은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시장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도 없고 신선한 주도 테마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주식시장은 돌아가야 되니까, 굴러가야 되니까, 그러면 수급을 받는 그런 테마나 종목은 뭐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몇 달 전에 해치 테마로 작용했던 무상증자 테마들이 다시 한번 수급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빈집 털기라고 할 수가 있죠.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빈집 털기로다가 한번 해먹었던 무상증자 테마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무상증자 테마의 특징은 뭐 테마가 뭐 뉴스로 가거나 뭐 일정으로 가거나 재료로 가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전체적으로 다 잘 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몇 종목이 잘 가면은 지금 무상증자 테마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건가 하면서 그 종목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을 보면서 좀 다른 종목들 후속주들이 좀 따라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주도 테마 시장이 강하면은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같이 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그런 종목이 대장주가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합니다. 이 종목 무상증자 아니야? 이것도 무상증자인데? 그럼 이쪽도 한번 볼까? 이러면서 한 종목이 다른 그런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의 종목들을 같이 이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의 난이도가 좀 높다. 2등주, 3등주 매매하기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테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로 테마입니다. 테마성. 어떻게 보면 이제 급등락이 심한 전형적인 테마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버나잇 매매,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을 끌고 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당일 강세, 당일에 그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올 때 매수세를 보고 같이 들어간다거나 뭐 이제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들어온 것을 보고 이제 눌린 구간에서 잡아간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당일 매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보다는 매매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라. 오버나잇보다는 이제 당일 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매매를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무상증자를 했던, 기존에 좀 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테마가 좀 길어지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에서 수급을 좀 받다가 또 수급이 넘어가면서 또 이제 무상증자 테마가 좀 길어지네? 그럼 무증도 할 만한 종목 쪽으로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무증 기대감 종목으로도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간략하게 좀 뽑아왔는데요. 가장 요즘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G2파워, 지금 얘는 이제 원전주로도 좀 엮이면서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로 지금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흐름이죠. 장기 평선도 좀 뚫어낸 모습이고요. 물론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상승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겠지만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2파워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도 좀 보시게 되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상증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얘도 상한가 이후로 아직까지 지금 4일째인데 상한가 이후로 4일째인데 차트가 무너진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저점 좀 잘 지켜준다면은 얘도 한 번 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구음원도 마찬가지고요. 모아데이터 그다음에 K옥션 이런 종목들도 다 무상증자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징이 여러분들 이런 산이 하나 보이실까요? 산? 네, 지금 모아데이터도 그렇고요. 공구먼도 이렇게 산이 있죠. 그리고 노터스도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 이유는 무상증자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좀 구별해내기 힘드시면은 기존 그 차트를 보시면서 이전 네, 한 7월, 8월쯤이었나요? 이때를 보시면 이제 무상증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노터스도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공구먼도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 모아데이터, K옥션 다 무상증자 이렇게 체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했었던 종목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권리락 표시가 또 되어 있고 무상증자 표시가 또 되어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무상증자를 했었던 종목이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상증자 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일단 피코그램, 조선선제, 뭐 인포바인, 모비릭스, 한일화학, 시디즈, 뭐 한국가구, 가스텔바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이쪽은 워낙 이제 그냥 유보율이 좀 높고 유통비율이 낮은 주식들이 보통 이제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증 기대감 이쪽은 별로 좋아하는 테마가 아니다 보니까 당일 매매 뭐 올라온다면 매매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좀 비중을 많이 줄여서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들 굉장히 급등락 심하고 변동성 심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강한 확신이 들어도 비중을 굉장히 줄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중을 많이 줄여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갑자기 또 웬 품절주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무상증자 테마랑 좀 비슷한 관점입니다. 이때 시장이 이제 7월, 8월 즈음이었나요? 무상증자 테마들이 움직이면서 품절주들도 좀 같이 움직였던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할 때 좀 해지 역할로 움직였었던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차트를 보니까요. 얘네들 언제 또 이렇게 올라왔지 싶은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대동전자도 대표적인 품절주입니다. 지금 유통비율이 17%죠. 17%고 시가총액도 지금 1,300억 정도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 시총이라고 해가지고 유통비율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시가총액이 1,300억 원이지만 유통비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이거보다 훨씬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300원대지만 여기 유통비율을 곱해주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훨씬 낮아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시총은 완전 지금 소형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동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뜬금 상한가를 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 뭔가 음봉 하나를 만들어 주긴 했지만 조금 더 지속적으로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눌린 구간 좀 잘 만들어 줬고 이때 이제 큰 상승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전에 강했던 품절주들도 좀 차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테마랑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망이를 좀 짧게 쥐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전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제 양지사가 대표적인 좀 품절주였는데 얘는 워낙 이제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라 제외를 좀 시키고요. 신라섬유 그리고 후대지 컴바인. 네, 신라섬유는 일단 증백딱지가 붙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땡기진 않네요. 자, 코데지 컴바인.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좀 품절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총 600억에 유통비율 40%도 안 되는 그런 종목이죠. 보시면은 저점을 기록해주고 지금 중기 이평선 21선 위로 좀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언제든지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데지 컴바인도 마찬가지. 금비도 대표적인 품절주죠. 유통비율 24%, 시가총액 500억. 얘도 지금 보시면 저점 만들어주고 슬금슬금 올려주는 모습. 그 다음에 삼육물산 이 종목도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기준 가격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 가격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된다. 삼육물산 그리고 라이온 캠텍 얘도 지금 유통비율 27%, 지오엘리먼트 얘도 유통비율 23%, 이런 식으로 유통비율이 낮은 종목들, 시리즈도 지금 거래대금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데 유통비율 20%, 이런 식으로 품절주 쪽에 알게 모르게 수급이 좀 들어왔네, 이런 느낌의 종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품절주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품절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차트가 켜져 있잖아요. 이제 영웅문 많이 사용하실 거니까 영웅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차트의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고 여기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이쪽에 이제 타이틀바 표시 중인 지표에 유통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비율이 아마 이 밑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 만약에 여기 유통비율이 없다 하시면은 여기서 유통비율을 찾으셔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신 다음에 순서를 가장 위로 올려주시면은 이 타이틀바 이쪽 위에 지금 제일 앞에 뜨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유통비율.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통비율이 낮은 주식을 이제 그 품절주라고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유통비율이 40% 이하인 종목, 40% 이하인 종목들을 유통비율이 낮은 그런 품절주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50% 이하로 보셔도 되고 30% 이하로 보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이제 관심 종목, 관심 테마를 정리를 해봤는데, 무상증자 테마랑 품절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좀 새로운 테마가 좀 발생이 돼서 생성이 돼가지고 강하게 좀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테마 물론 좋지만 매매를 해도 되지만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아니다 보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제 관점이 틀리길 바라겠습니다. 틀리길 바라면서 좀 새로운 강한 그런 테마와 종목들이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매매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